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FCC나 규제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그 미디어 시장 변화는 이제 물론 뭐 산업 변화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러니까 규제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개 정도로 보면 돼요. 세 개죠. FCC, 그 연방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FTC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법무부의 반독점국, 이 세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시장을 이제 규제하는 사업자 정부 기관이죠. 근데 FCC는 이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뭐 방통위가 FCC 모델을 따라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콘텐츠 쪽에서는 제일 좀 그 관심을 많이 가지는 쪽이죠. 그래서 근데 FCC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이제 브랜드카가 임명이 됐고, 미국은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 방통위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가 이제 바로 사임을 발표를 하고, 실제 정권이 바뀌는 날 이제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시카 로센오셀이라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사임을 발표하고 이제 11월 이제 3일을 발표하고 실제 1월 19일 날 그만뒀어요. 그리고 15일 날 마지막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15일 때 이제 뭐 한 그 한마디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언론에 뭐 저널리즘을 뭐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할 때마다 주류는 좀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ABC나 특히 뭐 동등 시간 원칙 이런 것들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퇴임했는데, 그래서 브랜드 카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FCC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법률 고문 오래 했던 지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 소유권 이제 완화 이런 거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건 FTC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FCC가 아까 보셨지만 이제 미디어 소유 규제를 이제 완화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정부가 이제 약간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특히 지역 방송사들, 특히 미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지역 방송사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작지만, 그래도 이쪽은 이제 소유 규제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돼 있어서 지역에 이제 방송 그룹이라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SO처럼.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제 넷플릭스의 경쟁을 위해서 좀 M&A 길을 좀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점유율 규제가 많지는 않은데 전체 시장 점유율 규제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시장의 39%를 이제 뭐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점유하기 어렵고요. 문제는 이제 같은 지역 내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넷플릭스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사업자들이 좀 지역 내 이제 이런 소유 구제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도 많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FTC, 그러니까 FTC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이제 테크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제 앤드루 포커슨이 이제 지명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제이드 벤스 부통령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네, 그래서 뭐 반독점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그 정부 자체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떠나서 독점에 대한 규제는 또 쉽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지금 지난해 이제 원래 FTC의 수장은 이제 리나 칸이라는 젊은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 나온 이제 그 위원장이었고요. 근데 그게 지난해 10월에 클릭 투 캔슬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빅테크 요즘 구독 서비스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 해지를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제일 미국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가 등록하고 나면 이제 자동 재연장 계속하면서 자기는 모르게 막 돈이 막 나가잖아요.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재연장 자체를 이제 못하도록 계속 물어보도록 했는데, 테크 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리고 막 되게 불편하게 전화로만 막 해지시키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이제 법이 발의됐는데,
아마 빅테크들이 계속 로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폐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좀 없앨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좀 그리고 M&A 지금 뭐 걸려있는 M&A들이 꽤 있고요. 아까 틱톡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들이 이제 FCC나 FTC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아마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 미국 공화당 그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 뭐 뭔가 이제 포털들이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논란들 뭐 이런 의혹들이죠. 이런 의혹들도 많고 해서 특히 그 보수주의자 들만 많이 규제한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홍제품위 유주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 법안에 섹션 230이라는 게 또 화두예요. 이게 일명 이제 온라인 플랫폼 면제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그 세이프 하버라는 안전한 항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플랫폼이 있고 안에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들을 막 올릴 때 콘텐츠들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좀 악성 콘텐츠나 아니면은 음란물 같은 게 올라오면 근데 이거는 뭐 자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들이 뭐 이렇게 블로킹하고 이제 자정하고 이렇게 이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 이 콘텐츠가 이제 뭐 이터 콘텐츠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책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면책이 안 되면 아예 그냥 그 플랫폼들이 이거 무조건 이제 소송 당하고 이제 법에 걸리니까 이게 못 올리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면책을 이제 시켜줬어요. 이제 근데 일부 이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플랫폼들이 미국의 소셜 미디어나 이런 뭐 플랫폼들이 엄청 컸거든요. 당연히 좀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근데 이게 아까 소셜 미디어 그 콘텐츠 모더레이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들이 이런 콘텐츠 왜곡상을 방치한다 이런 뭐 내부 논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공화당대 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 소셜 플랫폼이나 이제 미디어 플랫폼들의 주 본거지는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또 민주당의 또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까지 엮여가지고 지금 섹시 이상무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정 조항이고 그리고 확실히 AI 규제는 좀 완화될 것 같아요. 중국이랑 견제도 좀 있고 이미 그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행정 명령을 지금 어 그 트럼프가 이제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AI 법제화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I 규제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하게 또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직까지 레거시를 부여잡고 사는 게 또 트럼프니까 그래서 ABC랑도 뭐 명예훼손 소송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동일 접근권이 진짜 그러니까 되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지금 뭐 전파 허가를 연장을 안 하겠다. 보통 미국은 재승인 기간이 10년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막 그 시민가 그러니까 재승인 가지고 막 언론사에 목줄 주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이거는 이제 약간 인종차별 때문에 이제 재승인 거부당 인사 발언 때문에 거부당한 게 한 번 있고 나머지들은 기술적인 그런 심사기 때문에 재승인 거부라는 거는 뭐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허가됐을 경우는 소송해도 이기기 쉽지 않고요. 근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제 선거 때마다 너무 이제 민주당을 잘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주류들이 많이 넘어왔다 생각해서 계속 뭐 견제를 CBS랑도 계속 갈등이 있었고 ABC랑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지금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그 동도 적극권이란 뭐냐면 이 뭐 일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뉴스는 뭐 보도 양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남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서 5분 주면 저쪽에서 5분을 이제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동등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지켜진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카메라 헬스는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제 소셜보다는 확실히 이제 주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그래서 막 그런 불만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SNL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걸 조금 더 해주기도 했고,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런 조항들이 좀 바꿔야 되긴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동등 기회, 동등 접근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동조건 지키지 않는 방송사들은 폐지를 하겠다, 전파를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야기죠. 이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브랜든 카가 그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부 지역 그 언론들이 좀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논의들 하고 있어서 그 이 사상 초유의 어쨌든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 그좀 그거를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흔한 일이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미디어 기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데 미국에서 이런 뭐 규제 논란들, 특히 규제 기관의 대응에 어쨌든 재생이니까 엮여 있는 그런 같은 공통표도 열리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죠. 시장이 워낙 지배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좀 떼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말씀드려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틱톡 인수는 지금 아마 뭐 2월 초, 뭐 2월 중순에 좀 진행이 될 텐데, 미국 내 인수, 이제 결국에는 오라클이나 일론 머스크냐 그 싸움일 것 같고, 넷플릭스는, 조만간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성장 보고서를 또 이제 지난해 하반기 또 몰입이 얼마인데, 인게이지먼트 보고서 내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넷플릭스가 얼마나 또 잘 나가고, 그리고 광고 기반 서비스들이 어떻게 좀 정착되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넷플릭스를 따라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변화들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게 좀 보시면, 특히 틱톡 과 나머지 이제 그 방송들, 빅테크들 규제들, 빅테크 규제 상황은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계속 빅테크에 대한 뭐 의무 부과, 뭐 스트리밍에 대한 이제 기금 부과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이제 그니까 퍼거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빅테크들한테 이제 그 유니버셜 펀드를 이제 부과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방발기금 비슷한 펀드인데 그래서 지금 그 농촌 지역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그 돈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에 대해서 뭐 트럼프의 또 최대 또 지지받치 그러니까 루럴 에어리아 오하이오 인디아나 뭐 그다음에 테네시 같은 뭐 그런 어떤 그 미국의 미드웨스트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인터넷이 너무 좀 사실 아직까지 인터넷 커버리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쪽한테 이제 돈을 이제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엮여 있는 게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예요. 예, 스타링크가 이제 사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인디아나에 있는데, 인디아나에 있는, 여기 집에도 인터넷에 깔려 있긴 하지만, 뭐, 그,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스타링크 또 차에다 두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 이런 인터넷을 이제, 해결할 또 위성 인터넷의 또 이런 역할들, 이런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유를 일단 중단드리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쪽 있다가, 뭐,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자부하는데, 이 세션들을 거의 다 듣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들었지만, 세션들을 이제 현장에 듣기도 하고, 나와서 듣기도 해가지고, 특히 저기 비즈니스 모델 변화들, 광고라든지, 그리고 뭐 스트리밍의 어떤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투비나 아니면 트레이드 데스크, 뭐 MBC 유니버셜 같은 뭐 이런 미국 방송사들의 움직임, 뭐 항상 움직임 대단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BM들에 대해서 얘들 미리 이제 가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 저런 분들은 BM 될 수 있겠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고서에 담았지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MBC 유니버셜이 이제 뭐 그 CES 때 보통 이제 CES는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는 뭐 빅테크하고 그리고 가정업체들이 많이 나가지만 방송사들이 뭐 CES가 전시할 만한 것도 없고 저는 K 콘텐츠 같은 전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다르게 미디어 기업들 뭐 그 디즈니도 지난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츠 마인드라고 하는 데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MBC 유니버셜이 이제 화제를 많이 됐는데 MBC 유니버셜이 딱 그 CS 개막하는 날 유니버셜 에즈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자세하게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의 스트리밍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그 한 판에 광고를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 자기들이 이제 지금 레거시 미디어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또 광고 구매가 또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또 에만 광고하고 싶은 이제 광고주들이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소셜미디어 수준으로 그 광고 이제 구매 절차를 좀 낮추고 이제 셀프 이제 그 바이 같은 것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플랫폼인 거죠.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예, 이건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스트리밍들 주로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도 운영하는 스트리밍 광고들을 이제 주로 할 수 있고 이게 딱 그냥 타겟이 소상공인 SMB 소상공인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지상파 콘텐츠를 사고 싶은데 뭐 비용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 타겟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지상파들이 좀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셜들을 경쟁하려면 이제 이 플랫폼 갖춰야 된다. 이걸 다 CES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CES에서 지금 국내 떤 보도들도 솔직히 그런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미디어 쪽에 종사하신 분들 자체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으시면 좋죠.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더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막 이거를 좀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기사로도 이제 엔터테커버에 또 사이트 들어오시면 기사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으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